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상담 시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중에서 결혼한 뒤에 신부가 도망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국제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면서 여성이 도망갈까 걱정된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극적인 내용들이 이슈화하기도 쉽고 관심을 끌기에도 좋기 때문에 자주 다뤄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적은 일부의 케이스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단순히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는 여성도 간혹 있지만 극소수이며, 여성이 가출과 같은 도망이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남성의 잘못된 행동이 이유인 것이죠. 매매혼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으로 인식하고 신부를 존중해준다면 신부가 굳이 도망이라는 길을 선택할까요? 몇 년 전에 크게 이슈화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성이 베트남 여성을 심하게 구타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이었죠. 영상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구타하는 남편에 대한 공분과 함께 매맞는 이주 여성들이 주된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후에 해당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여론의 초점이 바뀌었는데요. 일부러 한국말을 못하는 척하면서 화를 돋구고 맞는 영상을 찍었을 것이다. 돈이나 국적을 받기 위한 계획적인 쇼일 뿐이다. 피해 여성도 이혼하고 난 뒤에 베트남으로 다시 추방시켜라 등의 피해 여성을 비방하는 여론몰이가 발생했는데요.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을 주지 말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 계기는 한 보도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폭행 남성과 피해 여성이 부부가 아닌 내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행 남성은 피해 여성과의 결혼이 세 번째 결혼이었으며 두 사람은 5년 전에 만나 교제를 시작했지만 아직 남성은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데요. 해당 남성의 전 부인이라 말하는 여성이 피해 여성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면서 그 파장이 시작됐고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결혼이나 불륜이 아닌 폭행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 채 피해 여성을 비난하기만 한 것이죠. 이때 전문가들도 개인적인 사생활 이슈가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는데요. 한 다문화 센터의 대표는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아내를 폭행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때린 남성의 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며, 과거가 좋은 아는 사람은 맞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본질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확인되지 않은 글로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이며, 만약 불륜이 맞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여성은 정말 한국 국적을 노리고 영상을 준비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쫓겨날까 걱정되어 이혼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본질이 가려졌을 당시에 피해 여성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폭력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의심도 나왔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피해 여성 한 명이 아니라 베트남 여성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기도 했으며, 베트남 여자들은 시집 오면 몇 년 살다가 국적 취득해주면 도망간다며 이주 여성 전체를 폄하하는 글도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남편에게 폭력을 유도하여 계획적으로 이혼한 뒤에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쉬울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실상은 정반대라고 말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국내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 중 42%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이 중 31%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는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체류가 연장되거나 귀화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주 여성들이 남편에게 종속되면서 폭행을 참고 사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법무부는 지난 2011년 결혼 여성의 체류 기간 연장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남편이 동행하지 않거나 등본이 없으면 체류 연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악의적으로 사건을 기획할 만큼 여유롭지 않으며 오히려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해외에서 자신의 피해를 본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과 비교하여 훨씬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모든 이주 여성들이 항상 피해자인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단순 입국만을 위하여 결혼을 하는 여성들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대부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뒤에 남편의 잘못이 없어도 도망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한 여성일 확률도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 어리고 예쁜 여성만 찾는 한국 남성들의 욕심이 한국 입국을 위한 베트남 여성의 목적을 만나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요. 국제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미모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고 이주 여성 전체를 매도하는 형태의 비난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한 다문화센터의 대표는 이주 여성들이 실상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가정폭력을 겪고 놀라서 서둘러 이혼하거나 한국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혼에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특정 국가 이주민들에게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꽃뱀이라는 식의 손가락질이나 낙인을 찍는 것은 그 자체가 편견이며 차별이겠죠. 국제결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베트남 여성들에 비해서 자신은 더 우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은데요. 그나마 상담을 통하여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시는 분들이나 정말 좋은 여성을 운 좋게 만나서 행동을 바꾸시는 분들은 대부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소통이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지가 나 아니면 어떻게 한국에 와서 살아? 라는 말을 내뱉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신의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폭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여성은 절대로 노예나 성적 놀이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절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국제결혼을 진행해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여성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여성들이 결국 도망이라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제인 베트남 여성이 결혼 후에 도망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남성이 국제결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성을 존중하며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여성이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극소수의 경우입니다. 여성이 도망가는 경우의 대부분은 남성의 잘못된 행동이 문제인 것인데요. 이 경우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여성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고 한국의 법을 잘 모르는 해외 이주 여성은 억울함에 상처만 받다가 결국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민만 하시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할 만한 상대인지, 자신과 함께 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등의 고민은 우선 만나보아야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